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매주 금요일 코인 위클리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. 매주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민티드의 김영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저희가 이번 주부터 코인 위클리 코너를 민티드와 손잡고 전면 개편을 하게 됐는데요. 네. 먼저 이 코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? 일단은 이 코인 위클리 같은 경우에 지난주까지는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었죠. 네.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편을 통해서 지금 뭐 거의 모든 거래소들에 상장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이 민티드의 주력 사업인 신용평가를 대입해가지고 코인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, 어떤 코인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각종 이 디지털 자산 발행 재단들, 그리고 비상장 코인이라 하더라도 그 코인에 투자를 하신 혹은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 일반 투자자 분들의 어떤 요청도 좀 최대한 많이 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코인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. 네.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또 분석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주 동안 면밀하게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 주에 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또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코인 위클리 시간의 가장 큰 목적은 프로젝트의 상장,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이 상장을 해야만이 좀 유의미한 어떤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. 단순히 저희가 뭐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상장을 할 수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 또 컨설팅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네.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석을 신청을 할 수 있다. 예. 그 부분을 또 김 대표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매주 금요일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또 분석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주로 어떤 대상이 시청을 하면 좋을까 싶은데요. 예, 일단은 사실 코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컨설팅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또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 코인을 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거래소들, 특히 5대 거래소이지 않습니까? 네. 예를 들어서 비썸, 업비트, 코인원, 코빗, 코팍스 이런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코인들을 상장을 했고 이 코인들의 대략적인 특징 그리고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상장하지 못한 비상장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. 그 부분도 좀 설명 해결이 가능한 거죠. 그렇죠. 일단 이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인을 발행한 재단 관계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또 시청을 하시다 보면은 네.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아직 가지고 있구나, 이러한 리스크가 있구나.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장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네.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. 네. 그렇기 모든 때문에 분들의 네. 상장과 성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앞서서 김영숙 대표님의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현재 민티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. 예. 잠깐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코인을 네. 또 분석을 해준다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제가 평소에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 방송에 또 출연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저를 뭐 방송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런데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뭐 나름 꽤 오래 일을 하면서 지금 민티드라는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 회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민티드 같은 경우에는요, 디지털 자산, 그러니까 발행돼서 거래가 되고 또 유통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
코인에 대한 저희가 신용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기술성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전방위적인 영역에 걸쳐서 저희가 총 6개 항목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뭐 A부터 F까지 또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. 네. 6개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? 뭐 기술성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사업성,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기술성과 사업성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법률적으로 문제가 네. 없는지 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토큰이 운영을 뭐 하는 데 있어서 토큰 생태계 네. 보통은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큰 이코노미가 좀 짜임새 있게 건전하게 짜여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이 재단이나 프로젝트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건전하게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로드맵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이 로드맵을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 왔던 그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재단이나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를 네. 하는 거거든요. 이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어요. 작게는 이 재단 관계자들의 어떤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재단 혹은 이 코인이 다루고 있는 사업 아이템 같은 네. 경우에 이 아이템이 나중에 가서도 유의미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. 지금이 2023년인데 아직까지 윈도우 98을 쓰고 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 재단에서 다루고 있는 아이템이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. 네. 그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인가. 마지막으로는 또 반응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반응 평가요? 예, 네. 이 반응 평가의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라든지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, 그 네. 비단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. 이건 사실 저희가 아마 좀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일단은 이 코인판 같은 경우에 이 코인 전체의 어떤 뭐 씬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코인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. 네.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. 네. 1억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최근에 그래도 8,800만 원 정도까지는 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격 예측을 하는 방향이 있다라면 얼추 그 방향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,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체라든지 아니면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 코인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사람들의 전체적인 반응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시장에서 때문에 나오는 업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들, 예, 뭐 코인 홀더들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단순한 루머인지 예. 아니면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팩트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주신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반응이 너무 안 좋다. 사람들이 이 코인을 스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그런 어떤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나타난다라는 네. 거죠.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,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인 재단 차원에서도 레퓨테이션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네. 거예요. 반대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꾸 어떤 호재가 나오고 기술 개발이 뭐 R&D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. 네. 단순히 사람들이 야, 이 코인 올라갈 것 같아, 올라간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코인에 또 좋은 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또 검토를 한다라는 네. 거죠. 앞서 말씀하신 6개 기준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예. 네, 해주시는 거죠.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코인 평가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예. 네. 크게 한 민티들을 네. 제외한다라면은 크게 한 두세 군데 정도
있거든요. 네.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비즈니스를 또 펼치고 있는 곳은 한 곳 정도에 불과하고요. 네. 예. 그 한 곳이 뭐 쟁글이라는 곳인데 앞으로 그러면 민티드가 쟁글을 위협하는 국내 넘버원 코인 평가사가 될 것으로 어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? 아니요, 저는 뭐 저희 민티드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단순히 왜냐면 이제 동종의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언급을 제가 직접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네. 특정 회사를 뭐 위협한다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좀 다 같이 네. 상생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자라는 겁니다. 그런 지금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면 그 회사로부터 저희도 좀 많이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일단 이 민티드의 가장 큰 목표는 어느 회사를 위협하고 뭐 민티드가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좀 제고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목표이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민티드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네. 좀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네.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아주 것 겸손하게 같습니다. 말씀을 해주시네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특히나 2023년 올해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각종 뭐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업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일단은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너무 무분별하게 발행이 되고 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재단 한 곳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 노력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다만 저는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생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생업뿐만 아니라 어떤 뭐 삶이 있고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특정 코인에 대해서 정말 뎁스 있게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민티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평가를 하고 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계속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한다라면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제가 뭐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한 절반 이상은 불합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가 결과가 5개 평가가 나옵니다. A부터 시작해서 A, B, C, D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? F요. 예, F가 네. 나옵니다. 예. 제가 아까 얘기를 했군요. 네. 예. F 같은 경우에는 평가 거절입니다. 이 네. 코인이 좋은 코인이다, 나쁜 코인이다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F를 준다라고 네. 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예전에 또 그 권도영 씨가 그렇죠. 테너 루나 사태가 있었죠. 권도영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존재하는 코인 중에 90%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네. 하면서 굉장히 좀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되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제를 마련하는 원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. 사실상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코인들 중에서 90% 이상은 사라질 것이다. 민티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불완전한 이런 코인들의 90%를 다 없애고 나머지 정말 가치 있는 10%를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거래소와 투자자 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야말로 뭐 투자를 할 때도 그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예.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정말 코인 재단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. 코인 시장도 말 그대로 크립토 윈터.
예. 얼어붙었던 그런 한 해였고요. 올해 시작은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하시는지요?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겹치지 않았습니까? 네.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빅 스텝 정도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에 3위를 기록했던 FTX가 또 파산을 하는 일이 네. 있었습니다. 이 FTX가 파산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한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서 그게 뭐 줄줄이 터지다 보니까 FTX도 같이 휘청하게 되어서 결국엔 파산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래소 하나의 파산이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큰 나비 효과들. 전반적으로 이 시가총액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? 네.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. 네. 아마 이 크립토 윈터가 지나고 다시 이 장이 회복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 올해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보수적인 판단이고요. 네. 최근에 들어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. 네. 예, 근데 이번 설 명절 4일의 연휴 동안 비트코인이 약 30%가 좀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. 대충 한 2,150만 원 정도에서 현재 뭐 거의 2,900만 원 정도까지. 근데 이러한 부분도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. 이게 어떤 불장의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FTX 사태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 하지 않을까라는 네.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에 2월 달만 하더라도 0.5%에서 수정해서 0.25%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또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혹시 비트코인에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천천히 진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올해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예. 네. 최근에 거래소들의 상장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 거래소 5개라고 한다 하더라도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파이 같은 사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나머지 또 코인원이나 코코빗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 비썸과 업비트가 이 상장을 공격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특이한 점이라면 공통적으로 이 2개 대형 공룡 거래소들이 최근에 특정한 이 법률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네. 해소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좀 공격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말고 지금 세계적인 거래소들은 예. 인원을 많이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만큼 좀 이 시장이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을 반증해 주는 것 같은데 예. 우리나라는 의외로 반대로 지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. 이유가 뭘까요? 일단은 인원 관련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. 일단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인원을 굉장히 좀 많이 채용을 하긴 했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상향이 되는 시장에서라면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해도 되겠죠. 어느 선까지 필요한 네. 선까지.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함께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 입장에서 좀 많이 감축을 한 게 아닐까 싶기는 네. 하고요.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이건 상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예.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개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, 기획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좀
셀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교들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학과들을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. 네. 우리 거래소들의 볼륨 확장은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이제 인재를 뽑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좀 한 발짝 늦을 뿐이지 예, 앞으로 이제 지향하는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공격적으로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상장을 좀 네.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빗싸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하나씩 정도 상장을 또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네. 9개를 상장을 했습니다. 아, 올해 들어서만 9개요? 예. 네.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상장을 또 이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또 얼마 전에 STO에 대해서 허용을 증권형 하겠다. 토큰이죠? 예. 네. STO를 허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 STO가 허용이 될 경우에는 이 STO를 취급한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? 네. 그 지금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걸 다루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때 가서는 거래소들이 이 상장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야말로 국내에서는 2023년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변하게 될지,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,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디지털 자산의 신용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티드에서는 올해 한 해 계획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? 일단은 민티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게 저희가 발표하는 이 신용평가 레포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먼슬리 레포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투자자분들과 좀 더 많은 교류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. 그렇게 해서 시장의 건전화를 좀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. 이거 자체가 큰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딱 10%, 10분의 1의 코인만 전달을 하는 것. 그것이 이 민티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렇다면 김 대표가 생각하는 상장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전략이랄까요? 예.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어떻게 되세요? 사실 이 어떻게 하면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민티드가 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네. 다만 예를 들어서 이 기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수능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럼 수능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 문제를 모른다라면 사실 이 문턱도 밟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이미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인프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프라를 들여다보고 이 인프라는 기출 문제와 좀 맞지 않는 어떤 상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. 네. 그런 게 또 민티드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상장에 있어서 가장 또 뭐 유리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제가 약간만 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 이 재단들 발행해 놓은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코인에 대해서 당장에 자금은 필요한데 아직 ICO도 불법이고 네. 상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를 하는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에 대해서 상장 이후에 만약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산 사람들이 자기 걸 먼저 팔려고 네. 하겠죠. 그럼 여기서 감당해야 되는 금액이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의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4배 정도, 크게 뭐 5배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
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차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차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. 예. 그렇게 한다면 이건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그게 첫 번째. 그래서 다단계 판매나 프라이빗 세일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네. 예, 사실은 지금 뭐 토큰 ERC-20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만을 발행을 해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직 만들어진 게 크게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코인 하나에 10,000원에 판다라고 하고 있어요. 네. 그럼 이게 시가총액이 정말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터무니가 없다라고 네.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을 너무 터무니없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발행한 코인들 전체 발행량 대비해서 정말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을 설정을 해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네.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많아서 좋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코인 하나에 10원으로 책정을 해두고 발행량을 정말 뭐 몇 조개 이렇게 하면은 시가총액은 늘어나겠죠. 근데 이게 이제는 투자자들이 다 안다라는 겁니다. 네. 투자뿐만 아니라 거래소 입장에서도 얘네가 이럴 만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조, 10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아닌데 얘는 시가총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. 네. 그럼 여기에 뭔가 거짓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이게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네.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외에 또뭐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재단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저희에게 좀 많이 제보를 혹은 신청을 해주시면 네.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야말로 정말 면밀한 분석들을 통해서 코인 투자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방향성을 제공하게 되는 우리 민티드 앞으로의 좀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민티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. 저희가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민티드 코인 평가 1탄으로 업비트에 이번에 상장이 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오겠습니다.